일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네, 여기 앉으시고. 낳아준 어머니를 모시고 길러준 부모님을 뵙게 되다니. 지윤 씨도 입이 마르는데 친어머니는 오죽할까. 세상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어떤 감정 같은 게 있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될지에 대한 그 걱정이 더 많다. 우리가 얘기 나누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거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려는 거지. 그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걱정이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기꺼이 맞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나도 아직 오신 것 같아요. 혜미가?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준이 잘 컸잖아. 내가 우유 있어드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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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참 잘 자랐다고. 그러니 울지 말라고 양어머니는 위로부터 건넨다. 준이 잘 컸지? 내가 잘 컸지? 우리 준이. 너무 잘 키워주셔서 네, 우리 준이 너무 참 잘 컸어요. 예. 뭐, 덩치는 조만한데 얼마나 똑똑하게 내가 참 잘 키웠습니다. 우리 지훈이. 그거를 제가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공부 많으셨고. 70년 짧지 않은 인생에 이렇게 북받치는 순간은 처음인데 생모는 얼마나 가시방석일지 헤아려진다. 죄송스럽고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그러십니다. 우리 딸 덕에 이래 참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네요. 제가 또 큰 가족을 또 예. 만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도. 차차 뭐, 또 우리가 가르치는 만큼 또 지가 잘 따라줬으니까 두 분이 키워주신 만큼은 저는 뭐 엄두도 못 낼 만큼 못하지만 혹시나 지훈이한테 도움 될 만하거나 뭐 조금 뭐 언덕받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지금부터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대학가요제 MBC 대학가요제 그때 효대 다니실 적에 네. 예 그때 그 출전하셨대 뭐. 그래 그 피가 우리 지훈이하고 그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우리 지훈이가 끼가. 일본이 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친자식으로 키웠는데 입양이라는 건 알만 하면 우리가 이상을 갈 정도로 조심했어요. 와이프는 A형인데 O형하고는 B형이 안 나오는데 제가 AB형 대신 또 지훈이 거짓말하고 그랬어요. 입양하고 뒤에 AB형이 대신 혹시나 아까시- 혹시가 지윤 씨도 처음 듣는 얘기다. 입양아를 친딸로 키우시려니 수없이 많은 하얀 거짓말이 필요했을 터. 양부모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제껏 딸을 지켜주셨다. 생모는 양부모의 차로 이동하고
지윤 씨는 따로 출발하기로 했다. 둘 다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눈만 쳐다봤어요. 내가 안으라 했는데. 내가 네가 먼저 안아야 된다 했는데. 아이고 말 안 듣더라. 예. 근데 아이, 가는 그건 입은 농담이고요, 입은 농담이고. 웃고 속은 가가 예. 울어요. 맞아요. 그 그래. 눈이 그렇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편하게 해주시고 처음에 만나러 오기 전까지는 진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떨리고 걱정되고 뭐 가슴 콩쾅거리고 하더니 지금 이 순간은 이렇게 손잡고 가이 참 철없는 동생 품어주는 언니 같아요. 멀고 어려운 걸음을 한 친어머니를 양부모가 집으로 초대했다. 와보고 싶던 곳이다. 너 언니하고 안다. 그런 것 같아요. 언니 오빠들까지 얼마나 속이 깊고 다정했으면 딸이 이렇게 잘 자랐을까. 똘망지게 생겼다. 부부도 서로 다른데 같이 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지혜도 이 집 식구네. 옷도 예쁘게 피워주셨고, 아이고 머리도 이쁘게 따주셨네. 우리 지훈이 유치원 3학년 때 7살 때. 네, 7살 때. 7살 때. 딸의 어린 시절을 몹시도 궁금해할 생모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 이건 돌 때. 지금 모습 똑같잖아요. 맞지? 맞지? 곱게도 입혔다. 사진 집에 돌이 옷이고 약에 맞는 옷이 없어. 걸음도 못 걸었고 봐봐 저거 갖고 두 돌 때부터 한복 우리가 다 사입했어. 요거는 3살 때고 요거는 6살 때. 좀 컸다.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 또 이 사진. 이거 제일 처음 신발이라 이거. 여기 지금 이 신고 있잖아. 여기도 신고 있잖아. 여기도 신고 있네. 그 내가 이 다음에 집 어른 데만 줄라고 이어나. 이걸 신고 첫걸음을 떼었을 딸이 다 클 때까지 해준 게 없다. 그 신을 신었는데 그 세월이 참 이만큼 지났네. 아이고 무슨 정성으로 이를 갖고 계신? 그렇게 말이라 뭔 정성이지. 이거. 지극한 사랑을 받았기에 딸은 입양 사실을 알고 의연하게 대처할 만큼 당당하게 클 수 있었는지 모른다. 이거 저 파란색이. 요거. 네 맞아요 저거. 요거. 맞아. 그거네. 어이구. 어린 시절 지윤 씨가 밤낮으로 안고 다니던 인형이란다. 이야. 지금 이거 생각나나? 네 그거는 생각. 수술 생각나요 진짜? 네네. 이거는 제가 4살 때 수술방 갔을 때도 제가 같이 들고 갔던 이 인형이에요. 네. 팔짱 수술. 그때 이제 부모님이 면회가 안 되니까 들어가서는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되셔서 저 인형도 같이 침대에 넣어주셨어요. 그 수술 때 누워갖고 나를 베개가 있어야 되거든. 보고 막 그것도 웃진 않아도 확인을 하더라고. 두루두루 날 찾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눈을 맞춰주니까 싹 따라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주까지 눈에 선해요. 그저 물건이 아닌 가족의 추억이다. 제가 할 말이 없고 이게 지은이하고의 추억도 이렇게 간직하고 계신 거 보여.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나는 이래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딸이 양부모 인생의 주인공이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느새 빠져 있다. 어른들끼리 얘기 나누시라고 편하게. 저는 또 서울 가면은 저랑은 계속 있으신데 부모님이랑은 짧게 있으니까. 자식 얘기는 하고 또 해도 끝이 없는 법이다. 모셔 아빠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출근하느라 먼저 나가신다. 엄마가 골라가지고 가지면 내가 뭐 이래 그거 하나 그 부담 없습니다. 우리 저 어제 사진 봤지만 우리는 저 아빠하고 카메라 잡았면은 그 필름을 옛날에는 그제 그 한 통을 어디 데리고 나가면 한 통씩 다 찍었어. 그 비슷비슷한 사진이 많잖아. 엄마가 보고 갖고 가고 싶은 사진 몇 장 그래도 뽑아. 그 아까 미국에 그 그럴 때 큰 딸내미하고 갖다 닮았다 하는 사진도 하나 갖고. 응? 그 사진 한 장 줄까? 지켜봐 주지 못한 어린 시절의 딸. 가져가겠어. 미국에 돌아가면 얼마나 눈에 밟힐까. 사무치게 아쉬울 줄 알면서도 마음을 접어버리고 마는데 제 욕심이야. 이거 다 가져가고 싶죠. 안 가져가려고요. 한 개라도 못 빼겠어요. 이 사진 한 장 한 장 다 사랑이고 정성인데 전 흉내도 못 내고 제 마음이 그래요. 한 개도 손 못 내겠고 그 하나에 구멍 못 만들겠어요. 지금부터 할게요. 내가. 딸의 사진첩 어디에도 없는 친어머니. 그 부재가 끝내 메울 길 없는 인생의 구멍으로 여겨지는 것일까. 지윤 씨가 혼자 외출을 했다. 준비 중인 1인극의 스태프 회의가 있다. 만난 지 닷새 피와 살을 나눠준 어머니는 낯익으면서도 낯설다.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늙어서는 저렇게 얼굴 외형이 되는 건가? 때로는 이제 서로 생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챙겨 드려야 될 부분도 많고 사실 저는 이제 저희 대구 어머니가 좀 세심하셔서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부분이 저한테는 많았거든요. 그런 차이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혼란스러운 현실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삶의 일부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품에 녹여내려 한다. 뭔가 디자인적이나 이런 거는 2번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관적이어서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두려움이 없으시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알려서 이 바깥에서의 영향력이나 그 보는 시각들을 바꾸는 것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많이 영감을 받고 있고 오히려 저한테 더 세상을 많이 열어주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윤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
모녀가 헤어지기 나흘 전 처음으로 함께 맞이하는 추석날이기도 하다. 20여 년 만에 한국에 온 생모를 서울의 명소로 모시고 갈 생각이다. 한국 사람이 서울 구경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또 처음 너랑 같이 가니까 좋다. 원래 어디 꼭 가고 싶은 데 있어? 한번 여기 가야지 하고 뭐 당장은 아니라도 저는 그냥 매년 제주도는 갔었던 것 같아요. 뭐 혼자든 친구랑 가든 제주도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는데 올해는 좀 바빠서 못 갔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때 맞춰 오게 되면 제주도 한번 같이 가자. 아, 네. 일단 다리 힘부터 길러놓고 올게. 조금 가다 쉬고 조금 가다 쉬니까 제가 민망해 죽겠어요. 그게 마음도 못 다잡고 오는 터라 건강을 생각도 못했어요. 네, 여기 2층으로 올라가? 네. 명절 기분을 한껏 즐기기 위해 들른 곳. 한복 대여점이다. 나는 흰색이나 핑크처럼 무난한 색 말고 눈에 띄는 빨간 거나 파란 거나 나는 그렇게 입고 싶은데 이거 좋다고 이거 입으라고. 오. 여자복 입으실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치마가 어색해서 바지로 입으려고요. 편안한 의상을 택했는데 차려입고 나니 영 쑥스러운 모양이다. 어이구 멋있다. 나 빨간 거 입을 건데 우리 매치 되겠나? 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아이고야. 까만 게 잘 고른 것 같다. 네, 됐어요. 추석에 딸이 골라준 화려한 한복까지 입으니 자, 이보다 좋을 순 없을 것 같다. 우리 둘이 입에 조금 바르자. 우리 그 루즈색 입 색깔로. 네네. 둘 다 하얗다. 한복 입으니까 더 기분이 더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청바지 입고 왔을 때보다. 진짜 뜻깊어요 오늘이. 왜요? 추석이죠. 지훈이가 해준 밥 먹었죠. 한복 입고 또 이렇게 같이 걸으니까 좋습니다. 명절 기분을 만끽하는데 가족과 고국 나들이 하는 것만한 게 또 있을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왜 음악까지 어울리네. 이 순간이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꿈만 같다. 어머니가 부탁을 해오셨다. 말없이 서로 마주보고 있자는 것인데 가슴이 뭉클하다 어떡하니. 괜찮아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누나 보다 해. 생모의 눈에서 지훈 씨는 어떤 말을 읽어낼까? 딸을 안고 눈 맞춰주지 못했던 어머니. 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모녀의 온도는 같지 않은 듯한데 미안해서 애달파서 못한 말들이 눈물로 배어 나온다. 지훈이는 처음 오랫동안 봤다.
말하지 못한 생모의 마음을 언젠가 미루어 알 수 있게 될까. 한가위의 밤을 한강공원에서 보내기로 했다. 네, 여기 앉으세요. 딸의 배려 덕분에 특별한 추억으로 꽉 찬 하루가 됐다. 잘 볼 수 있겠다. 지훈아 조금만 앉아 쉬어라. 아, 네, 괜찮아요. 힘들어. 이번 추석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겼어요. 한복도 입어보고 궁에도 가보고 게다가 한강까지 그냥 힘들긴 한데 아이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도 따라다니니까 좋아요. 저희 사왔어요. 추석 잔치를 위해 지윤 씨가 조촐한 한국인의 소울푸드들을 준비했다. 우후 양념 반반이네. 언니 부부와 언니의 친구까지 둘러앉으니 제법 명절 분위기가 난다. 짜파게는 좋죠. 어렸을 때부터 먹었는데. 간단히 먹는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김치하고 섞어놓은 거 좋아요. 지은이는 뭘 제일 잘 먹어요? 어릴 때. 저요? 저는 그냥 다 잘 먹고. 다 잘 먹었어. 열심히 공부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언니는 지훈아 하는데 지훈이는 아직 조금 예대를 해요. 가기 전까지 편하게 말 놓는 게 습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훈이도 아직 저를 어머니라고 못 불러요. 아니 안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국 갈 때까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언젠가 되겠죠. 뭔가 조금 더 정리되고 그러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많은 것들을 언젠가의 어느 날로 미룰 수밖에 없다. 빵! 아! 하지만 오늘 추석날 밤 이들을 묶어주는 이름은 가족이다. 함께 지낼 날이 이제 사흘 남았다. 보름달 구름에 가려가 못 봐서 서운하다 그랬더니 아이고 지는 노을 이쁜 거 좀 보러 가자고 해서 저 구경시켜주러 가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았는데 오늘 또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노을을 보여드리기 위해 찾아온 곳은 강화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바다가 모녀를 맞아준다. 미국에 살며 지칠 때면 바다를 찾았다. 그 바다를 건너면 한국에 닿을까 했는데 돌아보니 그건 그리움이었다. 거기는 바다는 바다인데 더 클 수도 있지만 좀 무미건조하고 그냥 바다 막연하고 아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말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인데 여기는 다 나를 품어주는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고 참 이뻐요 진짜. 하루가 지나도 그 하루만큼 거리가 좁혀지진 않은 듯한데 저는 만나서 한 50% 풀렸다고 생각해요. 50%. 생모께서 저를 낳으러 오실 때부터 이제 낳고 나서 또 2, 3년 동안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하셔서
네.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는데 아직 풀리지 못한 점. 그리고 생보에 대해서도 그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아직 풀어야 될 게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생부는 지훈이 존재를 몰라요. 지금도요. 그때 우리도 지훈이가 죽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현재 사진을. 얘기 들은 거랑 또 사진을 이미지화해서 보니까 생부가 있긴 있구나. 네. 얘기만 듣다가 이제 사진을 직접 보니까. 언젠가 아빠를 만나겠다라는 각오는 해요. 하고 만나게 해주고 싶고 또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잊고 살았던 그 상황을 이제 지훈이 아빠는 또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사실 저도 그거 좀 궁금해요. 가망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생모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으니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고 들어야 할 진실도 아직 남아있다. 생모 찾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찾고 싶었는데 찾았으니까 된 줄 알았지만 이제 또 시작이니까 또 다른 시작이니까 숙제 안고 가는 내 마음도 이런데 지훈이 또 어떻겠어요 우리. 풀지 못한 절반의 질문은 괄호 안에 넣어놓고 시간에 기대어 보려 한다. 친어머니가 내일 떠나신다.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 따로 복잡한 생각 따로다. 30년의 공백이 쉽게 메워질까? 딸은 아직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생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제로에서 시작했는데 한 걸음이 중요한데 지금 반 이상 왔잖아요. 50% 왔잖아요. 제 생각에 그 나머지 50%는 아빠를 만나보고 또 들어보고 또 지훈이 성격상 이것저것 종합해보고 판단하고 아마 많은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은 50%의 답을 찾아줘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아직 생모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지윤 씨. 제가 그렇게 부르면 대구에 있는 엄마도 어떻게 생각하실까? 대구 엄마는 또 편하게 부르라고 하는데 또 속은 또 서운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쉽게 말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30년 동안 이제 대구 엄마한테만 엄마라고 했었고 사실 세상에 엄마가 2명이 생기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100%가 채워지면 그때 비로소 어머니란 말이 나올 것 같다는데 그래서라도 오래 뵐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은 어떨까? 한 10분 있다가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약 챙기셨어요? 그럼 먹었지. 금방 먹었지. 약속했으니까. 당뇨가 있으셔서 당뇨약 잘 챙겨 드시기로 약속했거든요. 지윤 씨가 대구 어머니를 마중하러 나왔다.
친어머니를 배웅해 주겠다고 양어머니가 올라오셨다. 요 며칠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신 걸까? 딸이 아니라면 울 일이 없을 어머니. 대체 자식이란 뭘까? 딸 때문에 또 힘을 내신다. 아빠가 델타 해줬다. 아빠 아침 일찍 나가시기 때문에 안 돼? 각자의 아픔을 안고 두 어머니가 서로를 뜨겁게 반긴다. 괜찮았어요, 오는 게. 괜찮았어. 아이고, 참네. 괜찮아? 이제 다리 괜찮아? 나와 닮은 어머니와 한 분뿐이던 어머니 사이에서 딸은 말이 없다. 참 10일 동안이 너무 짧아. 그치? 네, 꿈 같아요. 짧아가지고 이제 미국 가시면은 참 10일이 예, 짧은 일정이지만도 응? 맞아요. 주님을 만나서 좋았잖아. 그치? 한 달은 또 미국 가갖고도 정신없지 싶어요. 잘했대. 두 분 오붓한 시간 보내시라고 제가 좀 빠지려고요. 오늘 지은 씨는 어디로 가시게요? 저는 이제 언니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 같아서 네. 언니랑 좀 얘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어머니는 생각이 많은 듯한데 끌적끌적 해봤다. 아이고. 끌적끌적하게 해봤다. 이거는 지금 이래 읽어봐도 되나? 여기 있어요. 그런데 심란한 밤을 보내며 생모에게 또 편지를 쓰셨단다. 어머니 제가 안 미워요. 남이 할 곳은 내가 다 했다 싶어가 제가 안 미워요. 처음에는 그런 저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이런 인연이 되지도 못했지. 그지? 진짜 사남매 중에서 얘한테 또 아팠으니까. 아픈 애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세월을 30년 전으로 이렇게 돌려보니까 큰 아이들한테 미안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원망과 미움과 뭐 없을 수야 없지. 그렇지만 또 차츰차츰 희석이 되겠지. 내 이해를 또 해줄 날이 오겠지. 아이고 그 세월을 그래 후에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래 세월이 그래 금방 갔네요. 그래. 지윤 씨가 친언니를 만나는 동안에 두 분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늦은 점심 식사. 치아가 좋지 않은 친어머니를 생각해 메뉴는 죽으로 정했다. 그래서 막 억지로라도 드세요. 놓고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딸에게 입양 사실이 알려진 후 전에 없던 섭섭함도 생겼단다. 내가 서울 한 번씩 꼬마 당뇨 책정기하고 뭐 비타민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약 종류 몇 종류를 해가가 먹기 좋도록 침대 옆에다가 통을 정해가 딱 이어주는데도 한 달 뒤에 가보면요 그 약이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머쓱할 수도 있잖아요. 속상하시지. 머쓱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 왜 약 한 번도 안 먹었네 이카니까 가져가라 합디다. 그런 대답을 합디다. 아 그래 이제 입양됐다 하는 거 가르쳐 줘나는 자가적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죠. 그래 내가 지를 우애케 했는데 응?
그럴 애가 알지 않겠어요. 친딸보다 더 친딸같이 길렀다 자신할 수 있는데도 혈육이 아니라는 자격지심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다. 낮에 언니를 만난 지윤 씨가 연습실로 왔다. 저녁 때 가족들을 초대해 식사를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지난 8월에 마련한 공간. 꿈을 위한 베이스 캠프인 셈이다. 목표를 크게 가지자면 이제 제 극장을 갖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삼아서 하나씩 나아가다 보니까 제 1인 극단도 만들고 이렇게 연습 공간도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누구 도움 받으려는 걸 조금 싫어했었고 작은 거라도 나 혼자 먼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고, 그리고 커서도 이제 성인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그런 걸 직접 하나하나 느껴봐야지 제가 조금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목표를 세우고 일에 박차를 가할 무렵 입양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엄청 나 혼자 잘 성장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빨리 돈을 벌고 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냥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어요, 저는. 부모님 괜히 그 사실 이후에 좀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녁 식사 때까지 딸의 집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내일 이맘되면 생모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래도 지 속내를 얘기하고 합니까? 아직도 안 해요. 아직도 안 하지? 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 성격입니다. 그거는 지 성격이고. 아니라 대구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지휘가 내한테 살갑게 못하죠. 아이고. 지 키워준 그거를 지가 왜 그래도 몰라요. 그 천륜인데 안 그렇다. 그러니까 지훈이한테 또 부족한 거는 또 엄마가 다가설 수 있잖아, 그죠? 그건 그러십니다. 예, 그래. 고맙습니다. 예, 그래가 또 가셔가지고 또 지훈이하고도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가 알고 자식을 향한 애끓는 심정을 서로 위로해준다. 내가 얼굴이 크기 때문에 자식을 앞으로 해요. 내가 앞으로. 진짜 달라지네. 내가 뒤로. 너 너무 큰데. 이 정도 하면 맞춰지겠네. 네. 가만히 있어. 요 정도. 이뻐요. 이 마음속으로는 안 됐는데 자꾸 내보고 웃으래요? 자기는 좋은가 봐. 딸 따라놓고 간다고 좋은가 봐. 아유, 막 혹 하나 띄놓고 갑니다. 우야까예. 마음에 없는 농담으로 서운함도 작별의 아쉬움도 잠시 잊어본다. 내 거는 광파이로 나온다. 이봐라. 아까는 이봐라 이거는 내 광파이로 나온다. 아유, 잘 찍어놨습니다. 나중에 좀 보내지. 나중에 이거 지훈이 주면은 예. 지훈이가 또 엄마한테 보내고 보내지 있어.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위해 두 어머니가 지윤 씨의 연습실을 찾았다. 잡는 거 다 돼. 아니 이거 센스도 뭐래. 연습실이 있는 5층까지 언제 갈지 까마득하다. 두 분 모두 너나 없이 체력이 달린다. 나는 이를 악물고 올라간다 지금. 내가 어차피 가야 되는데 갑시다 어서. 나 아무 이가 없습니다. 어서 와 어서. 목적지까지 갑시다 어서. 저희로 와요. 대단하시다. 고지가 눈앞인데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언니 부부와 언니의 친구가 와 있다. 마지막 만찬. 배달 음식으로 차린 소박한 식탁이지만 만찬하는 거 같아. 지윤 씨의 세심한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다. 언니가 간장게장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식도 대표적인 게 김치찌개니까. 그렇지. 비벼 먹어. 만난 지 오늘로 열흘.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또 처음보다는 한 단계 앞서진 것 같고 그걸 느낄 때쯤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도 크고 또 한국에서 언제 또 이렇게 만날지 좀 자주 소통해야죠 이제. 또 여기 멀리까지 오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연이도 나 미국에서 해서 어떤 건지 느낌이 어떤지 저런 것도 얘기했고 나 미국 가면 어디 갈지. 어디 갈까? LA에는 게티 뮤지엄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학교에서 필드트립 가끔 가니까 저거 가끔 가니까 저거 좋아하니까 저거 꼭 가야 된다고. 그때 소식이 없었잖아, 그죠? 소식 없다가 끊겼다가 네. 연락이 네. 그렇다고 이제는 이렇게 이제, 만나는 그게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잘 이렇게 잘 가끔 카톡으로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랬으면 좋아요. 예, 저도 좋아요. Okay, I'll take many photos. Good. Ready? 엄마 여기 초록색 카메라. 하나, 둘, 셋. 둘, three. 김치. 다시 보면 좀 친한 척하라고 친한 척. 그러나 우리 요거 해주시다. 나 그렇게 안 해서 한번 그걸 해봐요. 어떻게 엄마 잘하잖아. 해봐. 시작. 연습. 아니 여기 봐요. 연습. 여기로 가야 된다. 자, 하나, 둘, 셋. 요거 이쁘네. 요 사진. 근데 엄마는 잘 나왔는데 내가 좀 많이 안 나왔다. 우리 새로 찍었다. 올 땐 감당하기 버겁던 마음의 짐이 양어머니 덕분에 조금은 덜어졌다. 아이고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울다가 이제 몇 시간 뒤 되면은 뭐 각자 길 다 가는데 울지만 않고 기쁘게 웃을 수도 있었으니 이만하면 다행이었다. 친어머니가 떠나는 날이다. 딸이 공항에서 준 꽃다발은 곱게 말려 따로 챙겼다. 이게 가방 안에 들어가면 혹시나 부서질까 봐. 미국에 가면 이걸 또 얼마나 닳도록 꺼내볼까. 아이고 사람 마음이 짐 싸듯이 툭툭 싸지면 얼마나 좋아요. 벨브 장갑고 마음은 언제까지나 여길 떠나지 못할 듯한데 요거 하나만 들고 가면 되나요? 요거 그치. 아니다 안 된다. 아니 주세요. 어쩌면 모녀는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지윤 씨가 생모를 찾지 않을 수도 있었고 생모가 딸을 보러 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윤 씨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진실과 마주하려 했고 생모도 용기를 냈다. 먼 길을 돌아 만난 어머니와 이제 다시 작별을 앞두고 있다. 첫날에는 인천공항 갔을 때 좀 긴장이 많이 됐거든요.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진짜 아무 생각 안 들고 긴장이 됐는데 오늘은 긴장보다는 뭔가 100% 해소는 아니지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들어올 때는 내가 지은이 엄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 지은이 엄마 예행 연습만 하고 가는 거는 아닐까? 언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요. 열흘 전 왔던 길을 거슬러 생모의 도착이 아닌 출발을 기다리게 될 지윤 씨. 지우야 여쭈 온나? 이리 온나? 여쭈 온나? 여쭈 온나? 빨리 온나? 빨리 온나고 이리 온나고 아가씨 온나? 고집 한 고집도 한다. 연락을 하겠지. 의례적인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다. 불쑥불쑥 미국에 내 집 전화 걸듯이 불쑥불쑥 찾아오고 하면 좋죠. 그런 날이 또 지가 어느 날 좀 더 지자리가 좀 잡히면은 또 그런 날이 안 오겠어요. 짐을 붙이러 가는 친어머니의 마음이 천근만근이다. 사실 아직 10일 동안 제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아주 많은 얘기는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급하게 할 필요성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천천히 하고 싶어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제 마음이 아닌 말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짐은 다 붙였고요. 말이 마음보다 앞서가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냥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아닌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도 안 좋은 거고 진짜 속에 있는 마음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모녀 관계는 지금부터 시작일지 모른다. 내가 너를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계단은 못 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저곳으로 좀 더 넓은 곳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은 해줄게. 힘내가 한 번 더 움직여보자.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 아끼고 고른 끝에 내놓은 말. 딸을 위해 뭔가를 해줄 기회가 남아있기를 바랄 뿐이다. 또 뭐 언제 볼 날을 뭐 기약을 하면서 헤어져야 되지 뭐. 그죠? 그래 원래 만남은 짧고 또 이별은 항상 있으니까 건강하면 또 볼 날이 있겠지.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별이 쉬워지진 않는다. 조심히 가시고. 좀 더 얘기해줘. 뭐든 좀 더 얘기해줘. 겨울에 찾아뵐게요. 손 잡아봐도 돼. 처음으로 꼭 잡아보는 딸의 손이다. 먼저 엄마를 찾아준 고마운 딸. 힘내자. 파이팅. 건강하시고요. 그래. 또 보자.
진짜 고맙다. 이 온기를 어머니는 오래 느끼고 기억하고 싶다. 조심히 가세요. 그래. 곧 보자. 어머니, 잘 한번 하고 아니야. 딸을 가슴으로 낳아 눈물로 키워준 평생의 은인이다. 내가 그냥 왜 가노? 내가 그냥 왜 갑니까? 나절 좀 받아 있어. 고맙습니다. 어머니로 사는 애달픔과 회한을 알기에 친어머니는 양어머니에게 눈물나게 감사하고 또 한없이 미안하다. 힘들어. 그 고생 누가 알아줍니까? 고맙습니다. 예, 또 보입시다. 건강해. 우리 또 볼 수 있지, 그래? 응. 고맙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 말해볼까? 아이고, 그러면 내 미국에서 안 올게. 못내 하지 못한 말을 가슴에 담고 생모가 떠났다. 한 차례 폭풍 같고 꿈 같았던 열흘간의 만남이 끝났다. 지윤 씨는 무슨 마음으로 끝내 친어머니를 안아드리지 않았던 걸까? 제 마음이 아직 좀 싱숭생숭하고 복잡한데 포옹을 하는 게 괜히 이 당시를 무마하려고 그냥 넘겨버리는 행동인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는 뭔가 100% 다 풀리고 서로 이해가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자연스럽게 다 하고 싶었죠. 앞으로 뭐 지훈이 편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더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양어머니는 곧바로 대구로 내려가시고 연락할게. 지윤 씨는 다시 혼자가 됐다. 담담하자 마음 먹는데도 여우는 쉽사리 가시지 않고 생모의 마지막 뒷모습이 눈에 남는다. 서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만남이 저는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감정은 아직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를 제가 직접 얘기는 못했지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행동들이 좀 그랬지 않았나. 차분히 28년 전 친어머니가 처한 입장에 한번 서본다.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최대 6개월까지밖에 못 살고 뭐 손에 장애도 있고 호흡기도 좀 안 좋은 아이를 만약에 내가 낳았더라면 저도 처음에는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저도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친어머니와의 만남으로 지윤 씨의 세상은 조금 더 넓어질까? 며칠이 지난 후 지윤 씨는 일상을 살면서도 아직 꿈과 현실 사이 어디쯤인 듯 하단다. 꿈을 꾸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는 꿈도 있고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들도 있잖아요. 좀 그 후자인 것 같아요. 뭔가 그 당시에 내가 온전히 지내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과 그래도 이제 실제로는 진짜 다녀가셨으니까 그 이후로 많이 연락은 못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서로 잘 갔는지 그리고 서로 잘 지내는지 이런 연락을 하면서 아 꿈이 아니었구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이제 외투를 입어야겠더라고요. 계절이 바뀌듯 지윤 씨의 마음도 달라지고 있다. 4년 전 처음 입양 사실을 알았을 땐 딛고선 땅이 흔들리는 듯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르다. 잘 지냈어? 우리가 보통 오면 이거 생모와 만나는 일로 마음이 어수선하고 답답할 때 고민을 털어놓았던 친구다. 아 너무 맛있는데. 좋다.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어? 만났을 때 공항에서 만났거든. 공항이 좀 원래 좀 시끄럽잖아. 시끄러운데 그래도 뭔가 딱 잘 보이더라고 그 분이. 딱 알아봤어. 생각보다 또 만났을 때는 서로 아무 말을 못했어. 눈으로 서로 이렇게 보고 눈으로 약간 서로를 익힌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리고 나랑 닮은 사람을 만난 거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그 감정은 뭐라고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첫 느낌은 그렇게 강렬했고 그 후의 일들은 생각할 거리들을 길게 남겼다. 만나기 전이랑 후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뭔가 이제 해결해야 될 게 남았다라는 느낌? 뭔가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들도 좀 남아있고 이제 생모도 그렇고 언니도 이제 새로 만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분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그런 뭔가 책임감이 조금 생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 관계가 어쨌든 하나 두 명이나 늘어난 거지. 맞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생부를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긴 해. 가족이 많아졌고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기에 지윤 씨는 더 힘을 내려 한다. 지윤 씨가 대구 부모님을 뵈러 길을 나섰다. 가서 뭐 서울에서 보냈던 것들 뭐 이야기 나누고 부모님도 또 정신 없으셨을 텐데 또 부모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부모님의 사랑은 물이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번에 더 잘 알게 됐다. 부모님에게 지윤 씨는 언제나 VIP다. 왔나? 또 소리 안 나. 내일 차인 줄 모르고 이거 뭐 사왔냐. 에이 무슨
그거라 지훈아 마스크 벗고 손부터 씻거라. 저녁 안 먹을 까이라. 저녁 먹여야지. 뭐 차린 것도 없어. 양부모님도 함께 홍역을 치르신 셈인데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여유가 없었다. 장모한테 그러고 전화 또 받았어? 그냥 잘 갔다고? 어디 그날 그 다음날 전화 왔어? 도착해가 바로 전화 왔더나? 그래. 생각했던 것보다 엄마 어머니 만나니까 어떻든. 내가 이때까지 30년 살았는데 그 10일 봤다고 왜 다 알겠네. 글로 훌 날라가 보는 거 아이가? 응? 글로 훌 날라가 보는 거 아이가? 네가 엄마 아빠는 날라가지 싶다 한다. 그게 착각이라니까. 착각이가 응. 꿈깰까? 응. 시간이 우리하고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아, 찾으니까 좀 변했구나 하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 사람이니까. 딱 4년 전에 아빠가 얘기해 줬을 때도 그때 이후로부터 나도 이제 졸업하고 회사 다니고 딱 그럴 시기였고 학생 때면 내가 뭐 언제든 올 수도 있고 시간도 있고, 시간도 맞아. 있고 했는데 딱 그때쯤 나도 이제 졸업 준비를 하는 상태였고 나도 그때쯤 바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달라졌다 이렇게 맞아. 생각을 맞아. 하니까 그게 좀 오해가 깊어졌지 우리가 서로.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지? 천만 다행이네. 내가 떠나간다 이상한 소리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말이 나한테는 오히려 상처거든. 그래서 그냥 걱정하지 말고 쇠사슬로 묶어 놓을까요? 다 주시고도 자식의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뿌듯한 부모님이다. 모처럼 가족이 바람을 쐬러 나왔다. 얼마 만에 함께 즐겨보는 여유인지 모르겠다. 수성못인데 수성못 옆에 좀 간단하게 게임장이 있거든요. 여기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자주 와서 다시 한번 왔어요. 네. 어린 시절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곳. 7살 지훈이로 돌아가 본다. 좋아하는 인형을 하는 게 아니라 개수만큼 그 큰 인형들을 주는 거라서 많이 쓰러뜨리는 게 목표예요. 우리 이제 중이 요즘 왔어. 이제 옛날에. 이게 따라오네. 왕년에 총 좀 쏴본 솜씨인데 우리 자 조만할 적에 얼마나 데리고 다니지 모르나. 저런 실력이 오늘에 하루아침 되는 실력이야. 그래놨기 때문에 지가 이렇게 움츠리는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저렇게까지 다 비록 몸은 장애가 있지만도 그걸 피고 살으라고 그 참 많이 데리고 다녔어. 아빠 6개, 니나 7개. 돈 다 떨어먹나? 됐다. 알다. 안 늦었네. 내가 이겼어.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봉다리 이거는 네 거 아니야?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지만 소중한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잘하네. 잘하고 뭐 작은아마 그래도 기획사 자기가 해가지고 또 하고 하니까 이제 옆에서 그냥 지켜볼 따름입니다. 또 생모도 또 미국 잘 들어가셨다 하니까 또 실마디가 이제 또 좀 풀렸고 좋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잘 크고 그랬던 거는 이제 부모님 덕분이니까. 일이 맞는 건 많은데 그래도 그거를 핑계 안 삼고 그냥
연락도 자주 하고. 사실 대구랑 서울에 있으면서 자주 못 뵈니까 또 시간 날 때마다 내려와서 부모님 뵙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좋은 데 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약속은 잘 지킵니다. 부모님이니까 말씀 안 드려도 자식 마음 다 알아주시겠거니 했다. 하지만 더 부지런히 표현해야 더 잘 사랑할 수 있음을 이젠 안다. 양부모님께서 당부하셨다. 낳아주셨기에 세상에 존재한다고. 그러니 감사하라고. 그때는 뭔가를 느낄 새도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다. 장모님이랑 이제 언니도 챙겨야 되고 대구 부모님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좀 정신 없어가지고 충분히 못 보낸 거에 대한 아쉬움이 이제 오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깨달음은 종종 이렇게 한 박자 늦게 따라오곤 한다. 조금은 서툴겠지만 제 감정을 하나씩 표현하는 것도 그래서 제 솔직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만나러 와주시고 대구 부모님 만나러 오시고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겨울에 이제 약속한 것처럼 제가 또 미국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드라마 같은 현실. 피하지 않았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혼란스러웠고 더러 아픔도 있었지만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진 않으려 했다. 그 모든 게 인생을 깊고 넓게 만들어줄 선물이라 믿기 때문이다. 왜 나한테 이제 손에 장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릴 때 했었는데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제 방식대로 살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그거를 지금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긴 한데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점점 무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나씩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삶을 긍정하며 성장을 향해 지윤 씨는 오늘도 나아가고 있다.